네이버 검색창에 이게 프린트를 보시면 두손 CNI라고 있죠.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두손 CNI라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연관 검색어 밑에 사이트에서 두손 CNI라고 떴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직접 여기 위에 있는 주소창에다 치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두손 CNI 해서 이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하는 과정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두손 CNI 이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자, 그림에도 해놨다시피 여기 세 개가 있죠. 하단에 이렇게 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 부분 두손 ERP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하면은 지금 제가 이 종이에 있는 거는 어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뜨기 다운로드 보기 창이 뜨기도 하고요. 지처럼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캡처할 때는 제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화면이 떴는데, 자, 이런 게 떴을 때는 그냥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깔려 있어서요.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나? 기존에 깔려 있으면 지우고, 아니 또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내가 볼게요. 이거 실행. 실행. 이거 네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자, 그럼 이 종이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설치하면 선택창이 뜹니다. 제 첫 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매장 관리 접속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사 조회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까만 줄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아래칸에 보면 서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빈칸이 2칸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8610 6361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역시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또 본사 조회 창에 본사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라는 칸이 떠요. 그럼 이 앞에 빈 동그라미 안에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시겠습니까? 역시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중간에 창이 떴죠. 엘비스 가버의 웹 매장 관리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본사명 있고 옆에 보면은 네모 빈칸 실행 후 웹 매장 자동 접속을 클릭하시고요. 또 아래 칸에 보면 또 빈 동그라미 웹 매장 관리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웹 매장 관리 접속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이 뜨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웹 매장 접속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많이 보는 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면서 이런 창이 뜹니다. 웹 매장 관리.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칸 앞에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두 빈칸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들 사업자이시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 사업자이신 분은 본사에서 자기 아이디,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그 김에 여기다가 자기 아이디를 치고 패스워드를 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의 코드를 불러드릴게요. 백이수 장로님 30085입니다. 30085. 아이디도 30085, 패스워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인 집사님이 30092번이요. 예, 30092. 똑같이 패스워드도 30092. 이효수 권사님은 30093. 3093. 맥순경 대표님은 30094. 그리고 홍선양 씨 30095번입니다. 네. 30095. 이옥화 씨는 30096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인마다 여쭤보면 매장명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코드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서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면 각자 처음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누구나 켜실 거죠. 이렇게 켜시면은 이 바탕 화면에 엘비스 웹 매장 관리라는 이런 아이콘이 누구나 뜨게 됩니다. 조금처럼 성공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켜시고 아까 저기 앞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GHW 밸런스라는 이런 아이콘도 당연히 뜨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카메라 설정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설치하는 법 누가 또 다른 분이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암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푸스캔을 설치를 하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노트북에 반드시 아이콘이 떠야 되는 게 GHW 밸런스라는 푸스캔 프로그램과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엘비스 웹 매장 관리 그 전에 돼야 될 게 이게 암카메라, 이게 돼야지 됩니다. 이제 됐다고 보고 제가 이제 누구나 노트북을 켰을 때 웹 매장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좀 전에 마지막에 봤던 이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이제 약간 설치를 다 했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아이디에 일단 제가 설명을 해야지 되니까 저희 아이디를 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를 치고요. 옆에 보면 이제 go라고 있죠. 이걸 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노트북에는 엔터키를 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설명을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어떤 분이든 하실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이 화면이 뜹니다. 위에 보면 엘비스 카버 매장 관리라는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자, 지금 제가 저희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 30083 이제 교회 이름이라서 이제 은혜라고 들어갔고 김병우 이렇게 뜹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호수 권사님이 30093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효숙이라고 본인 이름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단에 보면 기본 정보, 판매 관리, 입고 반품 관리, 재고, 고객, 문자 메시지, 본사 소식, 로그아웃 이렇게 해서 위에 창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그럼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할 부분이 이게 고객 관리와 판매 관리입니다. 이제 고객 관리는 말 그대로 어떤 고객이든 와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에는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신발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구매를 하실 경우는 이제 판매 관리까지 저희들이 이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그 하기 전에 일단 기본 정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앞에 보면 기본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본인 이름 밑에 보면 상품 정보, 가격 정보, 매장 정보 이런 식으로 5칸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발을 팔게 되면 처음에는 상품에 대해서 번호도 사실 상품 번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헷갈리고 그래요. 헷갈리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상품 정보라고 있죠. 상품 정보 보면 스타일 넘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자주 보고 많이 권해드리는 이 신발.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닌 거죠. 어쨌든 자, 이 신발이 보면은 신발 속에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지, 이건 대부분이 외우고 계실 건데, 이게 이제 1066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일 넘버 옆에다가 1066이라고 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데 보면 돋보기 그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돋보기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돋보기를 1066을 치고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아니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GWR 해서 이런 또 좀 복잡한 스타일 넘버가 뜨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다 의미는 있어요. 아마 이 가버부터 시작해서 W는 뭐 여자 신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가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셔도 되고 리스트를 누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누르고 아까 1066을 치고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오른쪽 부분으로 가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 하단에 그림이 뜨죠. 사진 이미지가. 이걸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뜹니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상품 정보인데요. 상품명이 제일 위에 있고 역시 브랜드 가버라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 색상 이제 뭐 이런 걸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색상이 이제 블랙이라서 이렇게 한글로 쓰면 좋겠지만 어쨌든 블랙 BK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BK가 주로 많이 쓰고요. 뭐 네이비, 곤색, 아이보리, 화이트 해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사이즈가 이제 여자 신발이니까 저희 신발은 대부분이 220부터 여자 신발은 255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가격이 없죠. 자,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쳤을 때 이렇고요. 제가 리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리스트를 치고 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가격까지 나옵니다. 역시 그 뒤편에 있는 세부 정보를 누르면 좀 전과 같은 이런 화면이 뜨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익숙해지시려면 신발을 굳이 이제 매장까지 안 나오셔도 이걸 번호를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뭐 가격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가격만 마찬가지 여기도 뭐 이제 남자 신발 2811을 넣었다. 역시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렇지라도 돋보기를 꼭 클릭해 주시고요. 검색을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가 뜹니다. 가격에 관련된 역시 색깔 따라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세부 정보 누르시면 역시 마찬가지.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매장 정보라고 있죠. 자, 매장 정보는 이렇게 매장 정보라고 뜹니다. 매장 코드가 좀 전에 이제 각 개인 코드도 있고 부여가 된 게 있는데요. 그냥 오른쪽에 검색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본인 이름도 보이실 거고요. 오늘 부여받으신 말씀드린 노재인 집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코드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본사 열의하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기입이 되면 다른 분들하고 통화할 수도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태 등록, 사원 등록은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기본 정보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뭐 입력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필요한 고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프린트 고객 관리 입력이라는 부분 안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반드시 풀스캔을 찍었으면 꼭 거쳐야 되는, 그래서 고객 관리 가장 기본. 이게 이제 스마일 표시가 있는 상단에 고객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으로 고객 정보 등록이 이렇게 뜹니다. 왼쪽에 보면 고객 정보 등록, 고객 정보 추가 등록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고객 정보 등록.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고객 코드라고 제일 먼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저희 아이디가 30083이기 때문에 30083까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93이라고 뜨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만약에 30092다. 그러면 30092 000하고 01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고객 코드는.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내가 실수가지고 중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고객 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누가 더 먼저 왔는지도 알 수 있는 그 고객 코드가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정보를 이제 새로운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이게 등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것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종이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명 꼭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핸드폰 해서 옆에 있지만 하이픈 줄 표시하지 말고 핸드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장 등록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지런하시게 그날 찍고 그날 바로 올리면은 이게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바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입력을 못하면은 이게 항상 그날이 되거든요. 근데 매장 등록일은 가능하면 나는 늦게 올리지만 그 사람이 오신 날에 기록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역시 여기 옆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뜹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연도에 있는 거는 연도를 이동하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사용이 안 되실 거고 12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달력에 지금 오늘이 28일이기 때문에 28일이 떴는데 그 고객이 어제 왔다. 그러면은 27일 하면 날짜가 바뀝니다. 예,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 등록일을 꼭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보면 남자, 여자 있죠. 예, 이렇게 네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이제 왜 꼭 휴대폰을 하냐면 보통 어떤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휴대폰을 왜 물어봐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꼭 기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성명, 핸드폰, 매장 등록일, 성별 이거 네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해야지 되니까 이름을 하나 넣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쳤어요. 새 고객이 왔다. 홍길동.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어요. 하고 등록일은 이제 아까 오늘 날짜라고 치면 자동으로 돼 있는 거고 성별 남자 이렇게 했죠. 이러고 나서는 당연히 모든 거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저장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고객이 예전에 왔었나 안 왔었나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하고 새로 정보 등록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역시 여기도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어제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넣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라고 이렇게 뜨죠. 근데 번호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정보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새로운 고객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게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이제 중복돼서 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기존 홍길동이라는 고객은 이미 고객 코드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고객을 부여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람 이름 두 개가 이렇게 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저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거쳐야 되는 게 정보 등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좌측에 보면은 두 번째 추가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추가 등록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 이름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풀스캔 찍은 그 자료를 올리기 위한 겁니다. 그걸 이제 등록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이제 좀 전에 했던 고객 이름을 여기 한 번 더 칩니다. 이제 홍길동이었으니까 홍길동으로 치고 또 한 번 거쳐가야 되는 게 꼭 이 돋보기를 꼭 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할 때는 별로 뭐 치고 안 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본사에서 보면 사람 이름이 안 뜹니다. 돋보기를 안 하면. 그래서 꼭 돋보기를 눌러주시고. 자,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고객 코드 92번이 있는데 금방 또 해버렸죠. 그랬더니 이 홍길동이라는 전화번호까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객 코드가 고객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시려면 아까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하나를 지우고 싶다. 근데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꼭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하나를 삭제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별 변화가 없죠. 오른쪽에 역시 검색을 누르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창이. 그러면 이제 종이도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객 코드, 그 다음에 고객명, 휴대폰 번호까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보면 고객 코드 앞에 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화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거 지금 DS 두 손이기 때문에 D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면 안에
지금은 이미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푸스캔 찍은 그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내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자, 일단 있다고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보면은 등록일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 왼쪽에 보면 좌길이, 우길이, 좌볼, 우볼 이런 빈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등록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밀려서 했다? 그럼 그 날짜 찾아가셔가지고 돋보기로 누르셔서 이렇게 또 예, 제 날짜를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게 됐다면 그 다음에 좌길이를 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세부적인 설명하겠지만 푸스캔을 찍고 나면 항상 우리가 종이를 그 분에 기록을 하고 뒷면에다가 발을 그릴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발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종이에 두 발을 그리고요. 발 길이를 재서 기록을 하고 또 볼 둘레를 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좌길이, 우길이, 좌볼, 우볼인데요. 이 좌길이에 예를 들어서 뭐 200 얼마를 쳤어요. 하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내려서 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면 우길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좌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길이랑 볼이랑 막 이렇게 섞여서 쓰시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좌길이 쓰시고 엔터 치시면 좌볼. 그래서 좌길이, 좌볼 또 엔터 치면은 우길이, 우볼. 네, 이거는 뭐 그대로 사진 이동을 하는 거니까 보시고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왜 거기에 기록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리셨겠지만 우리 생각에 발 길이랑 둘레가 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들 신발을 신고 나시면 볼 둘레 또 차이가 나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캔을 찍을 때마다 동일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길이랑 이렇게 꼭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그게 달라지는 게 이제 본인도 그걸 보면 더 이제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게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푸스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찍고 이제 물론 신발을 구매를 안 하시면 또 찍을 일은 없겠지만 신발을 구매하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제 서로가 신뢰감이 쌓이고 그 변화되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고객이 오시면 길이도 재시고 발 스캔도 찍으셔가지고 그럼 그분의 자료가 이렇게 계속 하나에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쳤습니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찾아보기라는 게 있죠. 이 찾아보기를 누르면 이제 이분은 지금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노트북에 그 깡 카메라로 사진이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 저장이 돼 있으면은 그 보통 바탕화면에 이제 자기 개인 나름대로 뭐 푸스캔이라고 올리든지 자기 이름을 올리든지 그 고객의 푸스캔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누르고 나와요. 푸스캔 사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푸스캔 사진이라 그래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이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게 보면은 131214라고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저장을 다시 누가 설명을 하실 텐데 그게 날짜입니다. 2013년 12월 14일 그 사람 성함을 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 이름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찍히죠. 제가 클릭한 이름이. 그리고 나서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게 아까 비어있는 이미지 선택 있죠. 이 난에 이렇게 막 영어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찍어진 거거든요. 발사이즈는 발사지가 안 했던 거. 그리고 참 사이즈를 입력하지 않으면 만약에 실수로 그분을 오늘 내가 사이즈를 깜빡하고 못 쟀다. 그러면은 이렇게 임의로 어떤 숫자라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찾아보기 했고요. 하고 나서 그래도 화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이미지 선택 옆에 빈칸이 이렇게 이제 복잡한 영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됐으면은 이 화면을 대부분이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끌어내리시면 이 저장란이 안 보일까요? 예,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위아래 좌우로 이동해 보시면, 이게 저장이라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화면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 그것도 당황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리시고 하시면, 저장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이제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이혜숙이라는 분을 이제 없어가지고, 이름은 그런데, 이렇게 떴죠. 이렇게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날짜, 길이, 이렇게 그분의 푸스캔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의.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 후라든지 3주 후 다시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똑같이 길이를 재고 그때는 고객 정보 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있으니까. 그럼 추가 등록란에 또 이분의 성함을 치고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렇게만 저장을 하면 왜 좌측으로 안 가느냐고. 아, 네. 자, 그러면 이 좌측은 왜, 지금, 자, 좌측에 보면 최초 등록일이 있고 등록일이 있죠. 여기에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등록은 여기 하는데, 자,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최초 등록일이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이제 왼쪽으로 옮기려면, 여기 밑에 보면은 새 화면이라고 보이죠. 이거를 클릭하면, 그냥 다시 나갔다 들어가요. 나갔다 들어가야지. 나갔다 들어가요. 네, 말 그대로 새 화면이니까 제가 지금 그냥 한 거지만, 다시 이제 그분이 방문을 했다고 보고, 네, 이제 날짜가 지나서 그분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찍고 그분이 이미 홍길동이라는 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 추가 등록으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 홍길동이라고 치고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또 이름이 뜨죠. 그러면 역시 이거를 클릭하시고 자, 이거는 지금 두 개 같은 화면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최초 등록일 사진이 왼쪽으로 푸스캔이 넘어갔죠. 근데 최초 등록일을 이거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왜 똑같은 게 또 떴지라고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면 새로운 거를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새 화면, 역시 마찬가지 길이 이런 건 다 기록을 하시고요. 새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이제 빈칸이 됩니다. 아까 처음 찍은 거는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입력시켜서 다른 사진입니다. 정보 등록을 아니, 하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자길이 뭐 230 엔터 치면 볼로 넘어가죠. 232 또 뭐 235 근데 실제로 발을 재워보면 양발이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 심지어 어떤 분은 5mm, 10mm까지 차이 나는 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찾아보기. 자, 이 찾아보기는 말 그대로 내가 아까 스캔을 해놓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저장해놓은 여기에 지금 임의로 아무거나 할게요. 다른 사람. 네. 네,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파일 이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역시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이게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미지 선택 옆에 이렇게 뭔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리셔서 저장이라는 거를 누르면 처리 완료가 뜨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또 이렇게 사진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를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등록을 제가 2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와 이렇게 뜨게 돼요. 지금 2개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보이지만 이분이 또 다음에 또 다시 오셔서 한다. 그럼 또 다시 새 화면을 누르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3개, 4개 계속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이 왔을 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 클릭했을 때 화면 커지고. 아,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푸스캔 찍었어요. 화면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추가 등록란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고객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대화가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서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이 신발을 구매를 하지 않고 이제 신발만 이렇게 와서 측정만 했을 때 여기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판매 관리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있는 김에 설명을 할게요. 자, 고객 정보 등록, 추가 등록.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객 정보 현황, 뭐 고객별 구매 현황 다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객의 정보를 알고 싶다. 이제 이 개인 고객이 아니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이름에 방금 홍길동을 했으니까, 역시 돋보기. 그리고 기간은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 고객이 1년 전에 왔으면 역시 돋보기 누르셔서 달력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색을 하시면 자, 좀 방금 전에 했던 이 홍길동에 대한 고객 코드, 고객명, 이렇게 푸스캔 사진까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김병들하고 해서 실례를 하면 실제 한번 보세요. 실제 한 번. 그냥 이걸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푸스캔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게 보면은 아까 두 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두 개가 뜹니다. 자, 여기 1번에 자를 클릭하면 왼쪽 난에 이렇게 사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판에는 이렇게 2번을 클릭하시면 또 이 날짜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또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판매가 이루어졌다.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뜨는데요. 만약 이분이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여기 이 정보처럼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하나를 구입했으면 한 줄, 두 개를 구입했으면 두 줄. 그걸 클릭하면 요 밑에 지금 DS라고 이미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그 신발이 사진이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내가 그분한테 팔았던 거. 그러면 고객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나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린트라고 있죠. 이 프린트를 누르면은 그 고객한테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해서 또 줄 수 있게 이 자료를 물론 판매 신발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또 아는 지인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를 해주셔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고요. 고객별 구매도 마찬가지. 예,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명을 치지 않고 그냥 검색을 누르면 기간. 검색을 누르면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가 뜨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 관리는 끝이 났고요. 이제 신발을 판매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판매 관리까지 이제 입력을 해야지 되겠죠. 자, 판매 관리를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 여기 왼쪽에 판매 등록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관리를 상단에 있는 판매 관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판매 등록이라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고객 관리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 등록, 고객 정보 추가 등록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물론 그 고객 기존 고객이라면 고객 정보 추가 등록만 누르시면 되는데 판매 관리는 이렇게 판매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 역시 프린트 마지막 장에 해놓은 것처럼 자, 판매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판매 일자도 항상 제 날짜가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아까처럼 그 날짜에 못했으면 이렇게 쭉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신발을 구매를 하셨으니까 홍길동을 이렇게 칩니다. 역시 돋보기가 보이시니까 돋보기를 꼭 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름을 치고 나면 말 그대로 판매 등록이니까 그분이 어떤 신발을 사갔냐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 밑에 이렇게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죠. 스타일 상품 정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2811을 사갔다. 그러면 2811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돋보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상품 정보, 이 고유 상품 스타일 넘버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컬러, 색깔과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신발이 이제 여기는 2811이라고 실제로 입력을 했고요. 컬러랑 사이즈는 그냥 돋보기를 바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정이냐, 밤색이냐, 카키냐. 나는 이분한테 오늘 검정을 팔았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BK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즈도 마찬가지 이렇게 돋보기를 누르시면
남자 신발이 245부터 280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255를 구매를 하셨다면 255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가격이 뜨게 됩니다. 이 신발의 가격은 33만원. 이런 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결제 구분이라고 있죠. 결제 구분을 누르면은 현금으로 구매를 했냐, 카드냐, 이렇게 네 가지가 뜨는데, 뭐 주로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현금을 누르고, 카드로 구매를 했다. 카드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카드란에 33만원 입력이 되고, 현금란에 치면 현금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때까지 자친 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입력이라는 란이 보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치면, 자, 요 밑에 보면 내가 금방 썼던 2811에 대한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입력을 잘못했다면 신발을 한번 보시고, 아, 내가 번호를 잘못 쳤구나. 이거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발 위쪽에 보면 저장이라는 게 보이죠. 저장을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입력을 하시고 이미지 사진이 뜨면, 제가 프린트에는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 뜨고 나면 마지막 저장을 이렇게 클릭하면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판매 등록까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 고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판매 현황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판매 현황을 보면 지금 날짜가 기간이 그냥 당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뭐 몇 월부터 어떻게 했냐를 알고 싶다. 아니면 12월 1일부터 올 한 달을 보고 싶다. 1일부터 28일 오늘까지 하고, 자, 여기 보면 입력 순서가 있고 전표 순서가 있습니다. 입력 순서는 내가 예전에 빠뜨려가지고 날짜별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입력한 순서고, 그 다음 날짜별로 하려면 이제 전표 순서를 누르면 12월 1일부터 내가 입력을 언제 했건 1일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뭐 스타일 순서도 있겠고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렇게 쭉, 자, 이거는 고객이 이루어졌을 때,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부터 이렇게 날짜별로 쭉 내려가고, 스타일 넘버, 색깔, 사이즈, 가격 이렇게 해서 그 고객 이름까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캘린더 판매 현황 뭐 이런 것도 보면, 자, 2013년 12월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또 뜨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꼭 모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판매 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집에 가서 자기 화면에 쳐가지고 프린트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캡처를 한 사진도 같이 뜨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이제 먼저 섬기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본사에 연락하셔서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 하나고 다 할 수 있으시라,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